안녕하십니까. D&D 파마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D&D 파마텍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7%까지 떨어뜨리면서 사실상 좀 음봉이 하락 추세가 좀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분명히 상승을 한번 찍었는데 떨어지면서 약간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 추세가 이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그냥 하락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D&T 파마텍 바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 두 번째는 매매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D&D 파마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분명히 한번 매집이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오고 올라갔을 때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그리고 하방하면서도 계속 매집이 뜹니다. 매집이 뜨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올랐을 때 매도 신호가 떴지만은 이 매도 신호는 그냥 개인의 것이었어요. 개인들. 즉, 개인들이 그냥 판 거죠. 하지만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외인들, 세력들은 충분히 이미 버티고 나왔죠. 버티고 나와가지고 보세요. 십자형 도지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근데 그래도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왜냐면 사고 파는 매크로가 적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매크로가. 이때 매크로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십자형 만들었다가 그 다음날 하락일 때 우리 보통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더욱더 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매수세를 가져갔는데 이때 매도한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이었어요. 왜냐면 한번 십자 만들고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공포에 그냥 던지기, 투매 물량이 나온 거예요. 투매 물량이 나오다가 이제 한번 지지라인 받으니까 그때 이제 개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증시에서 정확히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슬슬 올라가다가 이제 정확히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죠. 월요일 날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근데 버팁니다. 버텨요.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증시에서 바이오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19112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정말 미국 바이오가 다시 한번 섹터로서 주도주로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까지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D&D 파마텍이 살아남는다 했더니 그런데 오늘 박살났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종의 개미털기다. 왜냐면 경고 종목 일단 떴어요. 경고 종목 뜨니까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기관이나 외인들은 사실 매도 타점을 한번 잡고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전략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전략 매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모건 스탠리, 멜린치, 골드만삭스 이 친구들은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그렇게 내려라는 3대 증권사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친구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왜 매수를 하는지, 그럼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매매 방식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럼 두 번째 매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차트로서 우리가 현재 버티고 있는 개미털기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다시 D&D 파마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방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코스피 시장을 잠깐 본다면 현재 같은 장세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날은 마이너스 8%가 빠져요. 근데 어떤 날은 플러스 8%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즉 시장의 데미지를 말아 올리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근데 이 시장의 변동성이 많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유동성이 많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유동성이 많으니 변동성이 이루어진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지옥이에요. 왜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헤매기 바쁘고 롤러코스터 장세에 떨어지기 바쁘고 올라가기 바쁘니까. 그러니 정말로 이런 상황일수록 매매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지 이제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스라는 종목이요. 테스.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는 재미를 다 이미 봤다는 겁니다. 왜 봤냐? 여기 보시면 세력 매집 신호라고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HTS나 MTS에는 없을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죠. 자, 제가 만든 신호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수식이라는 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수식. 이 수식이 검증되지 않으면 이 HTS나 MTS 프로그램에서 거부합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식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세력들, 주포들이 얼마의 거래 대금을 넣고 얼마간의 거래량을 넣고 얼마 동안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계산해서 수식을 넣은 결과 이 신호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력 매집 신호는 까만색 화살표로 뜨고 매도 타점은 주황색 화살표로 뜨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가 떴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신호가 떴을 때 여기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신호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세력 매집 신호 떴네. 문자 보내드려요. 그리고 매도 타점도 떠요. 근데 또 똑같이 문자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날도 있죠. 자, 매집 신호와 매도가 동시에 떴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세력 애들이 숏을 친다는 거예요. 즉 단타를 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경험칙으로 당연히 문자로 보내드려요. 어떻게? 자, 지금 세력들이 단타 치는데 분할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라고 문자까지 다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다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분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최고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쵸? 이뿐만 아닙니다. 앞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올랐을 때, 여기서 올랐을 때, 하지만 다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거 지켜봤더니 어디까지 자꾸 올라갑니까? 이런 식으로 세 번의 엘리어트 파동 1, 2, 3을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 이런 거 다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에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본 종목이겠지만, 하지만 그전에는 정말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이죠.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매집 신호 떴죠? 그런데 매도 타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숏 치는 거, 네, 오케이, 숏을 치는구나. 그래서 바로 문자 신호 보내드렸습니다. 010-3489-2925 제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신호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자, 근데 제가 분할 관점 드립니다. 또 올라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그냥 퍼센테이지만 따져보면은 400%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받으셔야지 사실 여러분들의 주식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매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매매 방식이 바로 뭐냐? 로건의 저점 매수 방식입니다. 로건의 저점 매수. 다른 저점 매수, 여러 가지 저점 매수가 있지만 저만의 로건의 저점 매수, 아로 저점 매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종목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롯맨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컴페티션이라고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RITC라고 하는데 전 세계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경연 대회예요.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RO 저점 매수, 이게 사실상 제가 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전에서 만약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별로 효용이 없겠죠. 하지만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다. 어떻게? 저는 그 RITC, Roman International Trading Competition 2011,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랭크 3위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 대학교를 대표해가지고 로건 킴 3등을 했어요. 랭크 3.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서 검증받았다는 것을 이 RO 저점 매수로 우리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여러분, 실제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고 굉장히 유서 깊은 대회예요. 트레이딩 컴페티션. 이 여러분, 이거 정말 지금도 있어요. 이 대회에서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을. 저희 대학교 팀이 제가 대표였고, 그러니까 이런 실전 매매 방식을 우리가 택해서 현명하게 주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히든 종목입니다. 모자이크 돼 있죠? 히든 종목입니다. 이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매집 신호가 떠요. 그러니까 아니 하방을 지속하고 있는데 매집 신호가 뜬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 행보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상승 곡선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집 신호 뜨다가 나중에 다시 매도 타점이 뜬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고 신호 받아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할 때 우리는 구경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들어가야죠. 세력들이랑 같이 놀아야 됩니다. 세력들이랑 같이 못 노니까 맨날 기관 외인이 팔자라고 했던 거를 개미가 사자라고 했다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세력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나올 때 같이 나와야지 우리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히든 종목, 지금 이 히든 종목도 내가 한번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숫자 1번이라고 치셔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히든 종목을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신호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투자하는데 재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D&D 파마텍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계속 매집을 했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매집을 했죠. 그리고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매도일 뿐이고 분명히 여기서 큰 슈팅이 나왔다.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사실상 차익 실현이 나왔죠. 하지만 십자형 도지 캔들 나오면서 분명히 팔고 가격이 저렴해진 순간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떨어질 때도 계속 매수는 들어옵니다. 그 아래 꼬리가 바로 그 증거죠.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자, 근데 그러면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서 요때 매도를 합니다. 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매도를 해요. 근데 그리고 버티죠. 버티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줬다라는 것. 그럼 이 박스권을 만든 이유가 바로 3번 기업에 있죠. 왜냐? 지금 D&D 파마텍은 사실상 기술 이전이 거의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DD01이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거의 다 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사실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때 이제 기술 이전이 끝나고 정확히 마일스톤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는다는 호재 뉴스가 만약에 하나 터져준다면은 횡보하다가도 다시 한번 과거의 알테오젠을 보는 것처럼 이 친구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우리는 보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만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절대 뭐 어디 동네 회사가 아니죠. D&D 파마텍이. 그러니까 이 친구 총 정리하자면 횡보 구간 후에 마일스톤이나 계약료, 돈 이런 것들, 수수료 이런 거 다 따져서 지불 받는다는 소식이 또 한번 들리면은 바이오 기업으로서 기술 이전이 끝났으니까 그때 한번 슈링이 나와줄 수 있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은 또 매도 타점이 뜰 텐데 우리는
그때 어떤 신호가 뜨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겠죠. 이 매도 타점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상 바이오라는 기업 이 섹터에서는 한 끗 차이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로. 한번 어떻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속된 얘기로 재수없게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정말 재수없으면 몇 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이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신호들이. 그래서 이런 신호를 놓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신호 다 챙겨가가지고 횡보 때 우리가 매도 타점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D&D 파마텍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요런 거 이런 종목 사실 이런 기회로서의 다가오는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도 되고 심지어 내 투자의 이득도 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문자 주셔가지고 D&D 파마텍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12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9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7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전략이 다릅니다. 분명히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문자로 비중이랑 평단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셔가지고 D&D 파마텍 대응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건 킴이었습니다.